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 연계 스포츠 클럽 축제 얼티밋 프리스비 대회를 앞서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규칙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헷갈리는 부분들 간단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일단 우리 학교 운동장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경기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장은 밑에 여기 구령대라고 보고, 구령대, 그 옆에 트랙이 있죠? 빨간색 트랙, 양쪽에 빨간색 트랙이 있을 거예요. 트랙 부분은 아웃 지점입니다. 아웃 지점. 트랙이 되기 전까지의 운동장 안쪽, 즉 잔디가 있는 그 부분까지가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경기장의 엔드라인을 그어놓지 않고, 운동장 잔디가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트랙이 시작되는 그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마지막 엔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장은 두 개를 그려놓을 거예요. 두 개를. 경기장 두 개를 그려놓고, 지금 내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요게 바로 경기장이에요. 여기 1경기장, 여기가 2경기장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꽃갈로 표시를 해놓을 텐데, 경기 당일은 제가 라인까지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요 부분이 엔드존이 되는 거예요. 엔드존. 자, 경기장은 어떻게 생긴지 일단 대충 알겠죠? 경기장 규모는 생각보다 크게 구성했으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점수 체계예요. 점수 체계. 점수 체계. 점수 체계는 우리가 수행 평가 볼 때는 남남 1점, 남녀가 혼합이 됐을 때는 2점, 3점. 그다음에 여와 여자 이렇게 여학생인 경우는 5점이라는 아주 큰 점수 차를 주었죠. 근데 이거는 게임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단 게임으로 끝나는 학급 대항에서는 그렇게 큰 점수 차를 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과 남학생으로 연결돼서 생기는 점수는 1점. 그 외에 모든 건 2점으로 하겠습니다. 여남, 남녀 상관없이 모든 건 2점, 나머지는 2점. 어떻게 점수를 내야 되는지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규칙인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편끼리 디스크로 패스하다가 생기는 모든 실패는 뭐예요? 모든 실패는 바로 공격 전환, 상대방 거예요. 상대가 끊어내던, 상대가 그 디스크 쳐서 떨어뜨리던, 상대가 잡아내던 어떤 경우 뭐 헷갈릴 필요 없이 우리 편한테 패스하다 실패하는 모든 건 다 상대방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최초에 패스하다가 실패했으면 다 상대방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상대방이 쳐내던 잡아내던 어떤 경우든 지점은 그 지점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칙이 1대1 수비입니다.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수비는 한 명밖에 못 쓴다는 소리예요. 2명 있으면 반칙이에요. 이때 반칙을 불어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조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의는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셔야 돼요. 1대1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1대1 방어하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 돌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1대1 수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m 이상 거리에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1m 이상. 즉 1m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를 한 손으로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디스크가 그 사람의 몸에 맞지 않는 정도 수준에 있는 거리, 거리 정도는 내 팔 하나의 길이 이 정도를 측정을 해서, 만약에 너무 붙었다, 붙었는데도 나는 할 수 있다면 하는데 붙은 게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패스 또한 원래는 더 먼 거리를 해야 되는데 1m 이내에서 패스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즉 손에서 손으로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디스크가 완전히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디스크가 완전히 공중에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존재하고 상대방한테 넘어가야 돼요. 이 거리를, 최소 거리를 1m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득점 후에는 공격 전환이 되는 거예요. 위치 전환. 즉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란색에서 공격하는 팀이 점수를 내면 어디서 내? 빨간 팀 쪽에서 내겠죠. 빨간 쪽에서 내겠죠. 그쵸? 그러면 이 파란 팀은 점수를 내고 나면 어디로 가? 지금은 위쪽에서 시작했지만 아래쪽에서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즉 점수를 내면 어떤 점수 낸 엔드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드존에 방금 점수 낸 팀이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상대팀은 반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디스크를 갖고 있는 팀이 바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죠. 뭘로 해? 풀이라고 해서 멀리 던져주죠. 그래서 상대방이 시작할 수 있게. 점수를 딴 팀은 디스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 편이 공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넘겨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서브를 준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크를 갖고 이동 금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얼티밋을 할 때 디스크를 갖고 3발, 4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디스크를 갖고 3발을 걸을 수 있는 거는 잘못 생각하면 디스크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의무로 3발이나 4발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농구에서 이렇게 스텝 밟듯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디스크를 갖고 완전히 멈췄다라는 순간부터는 걸을 수 없어요. 피벗만 허용되는 거예요. 한 발만 피벗, 한 발은 고정.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동할 수 있느냐? 내가 디스크를 잡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 디스크를 잡고 바로 멈출 수 없으니 멈춤 동작을 위해서 쓰는 잔발. 이 잔발의 개수는 솔직히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어요.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완전히 멈췄다. 예를 들어 내가 잔발 없이 바로 잡았다. 그냥 점프했다 바로 떨어지면서 잡았다. 그러면 난 한 발도 안 걸었으니 3발 걸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피벗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풀 장면이에요. 풀 장면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걷기의 올바른 예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지금 노란색에 있는 사람이 풀을 하죠. 자, 이렇게 풀을 할 때는 엔드존 시작점, 그 지점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상팀이 경기 중에 지금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장면. 자, 방금 전에 풀을 했고 거기서 중요한 건 풀하고 나서는 엔드존에 시작되는 요 지점을 어느 누구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던지고 나서부터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멀리 있죠. 탄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약간 근소한 차로 먼저 나왔다고 불지는 않는데 미리 막 멀리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막판에 어떤 사람이 패스를 한 걸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발수가 내가 볼 때 한 7발, 8발은 걸은 것 같아. 근데 무슨 동작이었어? 멈춤 동작이었죠. 그럴 때만 허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었을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 득점에 대한 동작입니다. 득점. 보십시오. 자, 상대가 멋지게 패스를 막 멀리 했어요. 이거를 엔드존 밖에서 점프를 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드존 밖에서 점프를 했죠. 그때는 디스크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하지만 디스크를 잡고 떨어졌을 때는 어느 지점에 있었어? 엔드존에 있었어. 그쵸? 그러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엔드존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잡으면 100% 점수겠지만, 근데 반대로 엔드존을 벗어날 것 같은 더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그런 디스크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잡기 위해서 엔드존에서 점프를 했어. 그리고 그걸 잡았어. 근데 떨어진 지점이 밖이야. 그러면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대신에 엔드존을 밟은 상태에서 이 디스크를 잡았는데 탄성에 의해서 나갔어. 잡는 순간에 발이 엔드존과 접촉이 되어 있었다면 그 위에 나가는 건 또 인정이 돼요. 점수가 돼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애매한 경우예요. 엔드존 근처에서 점수를 딴 거야 안 딴 거야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엔드존 부근 엔드존 보내서 그렇죠. 잔발을 쳤으니까 바뀌죠. 밖에서 다시 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드존 부근에서 잡았어요. 요거를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선 계속 진행하는 거야. 밖에서 발 놔두고 그러다가 점수를 저렇게 따면 확실하게 점수 딸 때까지 가지고 있으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점프했던 이 사람은 뭐였냐면 풀을 아까 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풀을 했었을 거예요. 풀이 뭐였어? 멀리 던져주는 거. 이게 요거는 좀 그림 그려놓고 해드릴게요. 마지막 여기서 A팀이 풀을 날렸어요. 빵 날렸는데 이게 이 경기장이 아닌 밖이야. 이쪽 또는 이쪽 바깥쪽 어디든지 이 경기장 밖으로 최초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요 끝에서 잡으려고 그랬었잖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잡았어. 왜냐면 나갈 것 같으니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브릭 마크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지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양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A 쪽에서 공격하는 팀은 요 브릭 마크를 쓰고 B 쪽에서 공격하는 팀은 요 브릭 마크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가운데다 그냥 브릭 마크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디스크가 풀한 디스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최초예요. 최초 나가버리면 이 브릭 마크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던져버리면 너무 불리하잖아. 그럴 때는 가운데 올 수 있는 거. 대신에 최초라고 했어요. 풀을 한 게 디스크가 이 안쪽에 맞고 굴러서 나갔으면 이 맞은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 나간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맞은 쪽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게임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인가? 또 있나? 마지막인가? 아, 또 있나 보다. 자, 요거는 수비를 성공한 후에 시작에 대한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수비를 볼 거예요. 수비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간 팀이 수비하는 거예요. 즉 파란 팀이 이 엔드존 안에 들어와 있어. 여기서 잡으면 점수야. 파란 팀 점수야. 그럼 빨간 팀은 열심히 수비를 해야겠죠. 근데 수비를 성공을 해냅니다. 보세요. 수비를 성공해내고 아예 엔드존 밖으로 나가버리기까지 했어요. 엔드존 밖으로. 그러면 밖으로 쳐낸 게 빨간 팀이니까 빨간 팀이 파란 팀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엔드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빨간 팀 볼이 되는 거예요. 빨간 팀 볼. 수비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 지점을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가지러 갔죠? 그래서 어디로 와? 엔드존의 시작 지점에 있는 꼭지점, 그쪽 부근으로 와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저렇게 시작하시는 거고, 수비를 성공했는데 그 디스크가 엔드존 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비 성공했으면 다시 그 원래 있었던 요 꼭지점 안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또는 반대편에도 있겠죠, 하나? 그쪽으로 오시는 걸로. 선택이에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 체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디스크를 누가 갖고 있어? 빨간 팀이 갖고 있죠. 이 빨간 팀이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지금 당장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파란 팀이 디스크를 쳐주는 체크를 해줘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든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수비 성공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잡고 바로바로 시작해도 되는데 중요한 완전 파울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상대방을 쳤다거나 상대방을 뭐 어떻게 진짜 완벽한 찬스인데 못하겠다거나 또는 엔드존 부근에서 생기는 아주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바로 시작하면 안 돼요. 너무 유리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기 전에는 이 파란 사람이 왜 딴 데를 보고 있어? 우리 수비의 위치를 파악해 주는 거야. 수비가 완벽하게 됐는지 확인해 주고 나서 체크를 해줘야지. 그냥 내가 체크해 주는 거 체크했는데 수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럼 점수 먹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비를 생각해서 하고 마지막에 준비가 됐을 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점수권인 엔드존 부분에서 일어나면 체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막 시작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체크를 대충 해도 안 돼요. 이 체크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수비하기 직전에 살짝 손으로 탁 바로 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게임 스톱 후의 체크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규칙들 여러분들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서로 배려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그 심판들이 같이 협의해서 또 정당한 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보셔야만 하는 내용이니까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합 때 봐요.